네, 시황 리얼 코멘트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지수 흐름 살짝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오늘 반등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전환한 이후로 매수 강도를 좀 높여 나가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는 0.63% 올라 3,191.71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0.50%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방향성을 탐색하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수로 현재 전환이 됐고요. 1,027.33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시황과 더불어 이제 특징적인 종목들 두 분과 함께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은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주식회사 곽부장의 곽영훈 대표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이제 또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오늘부터 돌입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후 2시 10분에는 현대차, 그리고 장마감 후에는 기아차, 그리고 LG생활건강의 실적을 앞두고 있는데 먼저 현대차와 기아차, 자동차를 대표하는 종목인 만큼 실적 예상치를 저희가 짚어보고 그에 맞는 전략을 또 먼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적 예상치 함께 보시죠. 오늘 오후 2시 10분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현대차입니다. 매출액은 27조 5,949억 원, 전년 대비 8.99% 증가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79.88% 증가한 1조 5,538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아도 바로 이어서 볼게요. 오늘 이제 장 마감 후 4시에 실적이 공개가 됩니다. 매출액은 16조 3,156억 원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1조 1,540억 원입니다. 네, 보는 김에 LG생활건강도 보도록 할게요. 네, LG생활건강은 매출액이 2조 663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7.21% 증가한 3,578억 원 예상이 됩니다. FN가이드에서 제가 다 찾아본 이제 자료들인데 실적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현대차와 기아차 1분기 실적은 좀 무난하게 나오는 건가요? 1분기 네. 실적은 좋습니다. 네. 네.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2분기입니다. 지금 2분기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주가가 못 가는 이유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태면 사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동차 쪽을 볼 때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공시가 나오는 부분을 보게 되면 차량용 반도체 부족하다. 네. 그러면서 자꾸 미국도 공장도 그렇지만 한국도 공장을 계속 살짝 닫죠. 이런 분위기가 출하량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이 아마 2분기 때 어느 정도 확인이 돼야 어떤 변화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도 현대차 측에서 이제 더 이상 차량용 반도체와 이제 부품 관련돼서 고민 없다. 계속 출하량 계속 나온다라는 쪽에 자신감을 보여줘야 주가가 2분기도 괜찮겠구나라고 해석을 할 텐데 그게 아직 살짝 좀 아쉬운 측면이고요. 이걸 뺀다고 하게 되면 나머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제네시스 브랜드가 이렇게까지 잘 팔릴지 누가 알았습니까? 네, 이런 쪽에서 이 제네시스 브랜드 일단 이쪽과 함께 미국 쪽에 지금 거의 질주하고 있는 분위기는 괜찮은데 또 하나 숙제가 중국이죠. 이번에 그동안 고생했는데 중국에서는 앞으로 어떤 현대차의 브랜드 가치를 높기 위해서 전기차를 포함해서 한 20여 종 계속 쏟아붓는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만약에 미국에 이어서 중국까지 괜찮은 성과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앞으로 한 20만 원대가 아니라 40만 원대 가야 됩니다. 근데 이 중국계의 변화도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노력은 하는데 성과가 나와야 되겠죠. 게다가 또 최근에 나오고 있는 자동차 인센티브 동향을 보게 되면 이런 자재가 부족해서 제대로 출하가 안 되다 보니까 일단 셧다운을 하는 게 별로 돈이 안 되는 걸 셧다운합니다. 그리고 좀 더 고가 라인, 수익성이 좋은 거는 계속 내보내고 있죠. 이런 쪽으로 나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차가 잘 안 팔리게 되면 인센티브를 많이 줘서 차를 팔게 하는 현상이 나오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가만히 둬도 차 잘 팔립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인센티브가 계속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이 메이커 현대차 입장에서는 오히려 훨씬 도움이 되겠죠. 이런 쪽에 변화가 나오고 있다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결론은 딱 하나, 2분기 때에 대한 자신감만 보여줘라. 그러면 주가는 그냥 가겠다라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주가가 오랜 기간 동안 쉬었는데 네. 신차 모멘텀도 좀 있지 않나요? 이 현대차 그룹은? 당연히 있죠. 네. 신차 모멘텀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아이오닉 5죠. 네. 이쪽에 대해서 예약은 4만 대까지 쭉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받았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부품이 부족해서 출하가 좀 지연됐을 때 과연 사람들이 기다려줄까? 이게 관건이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기다려줘서 감사합니다. 그냥 출하됐을 때 바로 연결되게 되면 실적으로 잡히는데 이게 지연돼서 사람들이 이탈한다. 그러면은 약간 또 실적에 부정적으로 나오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신차 효과와 여러 가지 부분들은 다 있는데 일단 살짝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그 사이에 주가가 정체돼 있으면은 기회는 맞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기존에 들고 계신 분들은 쭉 홀딩하면 되는 거고 혹시나 자동차주가 없으신 분들은 지금 매수하기에는 뭐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다. 네, 오늘 1분기 실적 발표할 때 말고 실적 네. 발표에도 별로 어떤 그렇게 큰 기대감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만 어느 쪽에서 네. 횡보가 계속 들어갈 때는 관심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분기 실적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현대차와 이제 기아는 완성차의 얘기고 이번 주에 그 자동차 업종을 담당하는 이질 애널리스트가 출연해서 완성차는 1분기 실적이 좋지만 부품주는 완성차에 비해서는 조금 부진한 경향이 있을 것 같다라고 코멘트를 해주고 가셨는데 부품주 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곽용훈 대표님? 예, 최근에 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 좀 흐름이 좀 많이 약하잖아요. 현대모비스도 좀 약하고 자동차, 근데 저는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는 컨센서스를 일단 2분기 좋게 보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현재로서 FM 가이드 제공하는 증가율이죠.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의 증가율 이런 부분들이 좀 증가하는 컨센을 좀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좀 전반적으로 좀 파악을 하고 있어서 지금이 좀 매수의 기회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현대모비스나 뭐 부품 말씀하셨으니까 만도 이런 것들은 네. 당연히 긴 시각으로 좀 보셔도 저는 좋지 않을까. 다만 저는 3분기가 조금 보릿고개라고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모아갈 수 있는 포인트라 생각하고 있고 현대차, 기아차 말씀하셨는데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작년에 2분기에서 3분기 정도의 바닥 찍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매출액, 영업이익률 기준에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김일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모아가는 전략이 맞고 현대차 그룹은 아무래도 그 정의선 회장의 지배구조 개편 스타트가 된 걸로 시장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꾸준히 관심 갖고 처음에 조금 매수를 하셨다가 이제 세게 좀 움직이는 모습이 상방으로 나온다 그러면 비중 실어서 투자 수익을 남기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 관련주들 두고 계신 분들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쉬어가서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1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지 두 분의 의견을 먼저 들어봤고요. 오늘 이제 또 LG 생활건강이 1분기 실적을 내놓는 만큼 이 종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제 기억으로는 2020년에 LG 생활건강이 그래도 위기 속에서 안정적인 실적을 기록했던 걸로 저는 이제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이제 올해는 또 분위기가 어떨지 궁금하네요. 네. 네. 좋죠. 네, 2분기 이제 일단 1분기 네. 실적은 아까도 보셨겠지만 이제 전년도 대비해서는 좋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면세점의 화장품 판매 증가 덕분에 화장품 영업이익도 기존 예상보다 좋을 전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손소독제, 위생용품 매출이 크게 증가를 했고 좋아요. 그래서 면세점 매출은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2분기, 3분기 긍정적으로 보는데 현재 지금 LG 생활건강에 대해서는 2분기 이제 컨센서스는 근본 1분기 대비해서는 많이 감소는 안 돼요. 조금 비슷하거나 조금 감소하는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현재 지금 150만 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은 최근에 연간 실적 전망치도 좀 올라가고 있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매수의 관점으로 봐야 되나 저는 굳이 뭐 매수 매도 개념을 묻지는 않으셨는데 굳이 말씀을 드리면 네. 저한테 이런 질문을 저 자신한테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곽 부장은 LG 생활건강 살 거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네. 저는 안 삽니다. 셀 이런 개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내용은 좋지만은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방송에서 LG 생활건강은 사자 몇 분이나 공감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00분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차원에서 저는 뭐 좋게 보되 굳이 뭐 여기에 또 뭐 굳이 뭐 매수 관점으로 강하게 드라이빙을 걸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실적은 실적이고 정말 찐 현실적이죠. 곽 대표님이 해주셨는데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도 살짝 궁금하네요. 네, 잠깐 채팅방 보니까 네. 저보고 현대차 팔았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네. 1년
현재 안 팔고 있습니다.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지금 갖고 계셨는데 손해가 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추가 매수할 준비하셔야죠. 근데 혹시나 이런 상황 쪽에서 약간 횡보가 들어가다가 밑에 이제 뭐 보통 툭 하고 밀렸다가 거기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을 대비해서 어떤 자금은 준비하시되 지금 뭐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것보다 동향들 보고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다음은 화장품이죠. 네. LG생활건강 관련된 쪽은 솔직히 부장님 의견과 거의 동일합니다. 네.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매매에서 크게 수익 날 것 같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대응하는 건 별로 재미없을 것 같고요. 차라리 그동안 많이 그동안 선방했던 쪽과 좀 많이 부진했다가 밑에서 올라오는 쪽 둘 중에 어디를 고르냐고 하게 되면 지금은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쪽에 무게를 두게 되면 차라리 아모레퍼시픽이 낫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떤 뚜렷한 변화가 없는 상황 쪽에서 미리 들어가서 대응하는 것보다 지금 핫한 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반도체, 건설, 건자재, 화학, 또 지주사 관련된 쪽 이런 쪽으로 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실적과 함께 시장에 대한 전략 먼저 들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특징주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양극재와 MLCC용 필름이 동반 호조입니다. 네, 오늘 주가는 장중에 신고가를 그려냈습니다. 26,700원까지 올랐고요. 현재는 7%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며 26,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양극재와 MLCC용 필름이 동반 호조세를 보여서 중장기 실적 방향성이 긍정적이라는 게 현재 시장의 평가입니다. 코스모 신소재 김민솔 대표님 살까요, 팔까요? 일단 고민을 살짝 했는데 네. 일단 파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팔았다가 다시 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모 신소재는 일단 리포트발입니다. 오늘 나왔던 리포트가 주가를 끌고 있는데 네. 그전부터 올라오는 거 보다 보니까 좀 개연성은 있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오늘 아니나 다를까 리포트를 내고 주가가 쭉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2차 전지 양극화학 물질 관련된 얘기는 많이 나왔었고 특히 이번에 NCMA 그러니까 즉 니켈 계열 쪽으로 바뀌다 보니까 거기 적합한 쪽에 변화가 들어가면서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더 좋을 것이다라는 네. 쪽인데 또 이 회사가 증설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한 10,000톤 정도 되는데 2023년까지 5배, 5만 톤까지 늘릴 걸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증설과 함께 확장되는 구조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을 수 있고요. 또나 두 번째는 지금 MLCC 관련된 쪽의 이형 필름 쪽이죠. 이쪽에도 최근에 MLCC 기대감들 가격이 올라오면서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여기도 쇼티지 얘기가 살짝 나오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반영되기 시작하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라는 게 리포트 내용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총이 오늘까지 오르다 보니까 한 5,800억까지 들어왔습니다. 근데 올해 실적이 좋아져서 작년보다 한 100% 이상 올라와서 한 뭐 300억대 정도까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금 이를 단기적으로는 상당 부분 좀 반영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격 매수해서 들어올 수 있는 이 기대이익은 생각보다 좀 적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26,000원대 밑에서 매수 타임을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네. 결론은 성장하고 확장하는 건 맞습니다만 타이밍이 중요하겠죠. 오늘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26,000원 아래에서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자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 리포트를 오늘 김지선 센터장이 내놨네요. 네. 역시나 뭐 중장기적인 실적 방향성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주가가 많이 올라서 그런지 따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는 또 제시를 하지 않으셨던데 네. 그런 게 이제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과 좀 동일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 종목 코스모 신소재였고요. 다음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볼게요. 네, 오시아입니다.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승세입니다. 네, 현재 주가 7% 가까이 올라 13만 8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뭐 오늘 신고가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에 뭐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종목인데 곽용훈 대표께 여쭤볼게요. 이 종목 살까요, 팔까요? 네, 흐름 되게 좋네요. 그죠? 네. 매수입니다. 네, 상당히 매수고요. 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어떤
풍력 이런 친환경 관련된 종목을 그 그린 에너지 관련해서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그린 에너지 중에 두 개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태양광인데 이 OCI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좀 하회할 걸로 현재로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뭐 DCRE 뭐 마케팅 비용 증가로 인해서 일회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의해서 컨센서스가 좀 하회할 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아무래도 제가 늘 보고 있는 매출액의 추이를 좀 봐야 되는데 우리 시계열상으로 봤을 때 이 금번 분기부터 요번 한 2분기에서 3분기로 봤을 때는 연초부터 작년부터 좀 상당히 좀 흐름이 좀 좋았기 때문에 매출액 골든크로스라고 해서 매출액을 3년 평균을 내고 1년 평균을 내서 이게 3년 평균 가격보다 1년 평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시계열상으로 꾸준히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으로 추정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그 2분기 때부터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개선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OCI는 지금은 매수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네. 굉장히 좀 고무적인 것은요. 지금 군산 공장 일부 추가 가동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좀 주목이 되는 거고 가동이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좀 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 수급적인 요소에서 더 특징적인 부분을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난 그 한 달간 20일간을 얘기하는 거죠. 비슷하게 시총 대비해서 각각 외국인 1.5, 기관 1.1% 정도 규모 있게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그만한 이유는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강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OCI는 공략이 가능하고 업사이드도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OCI 상당히 강한데 네. 좀 그 밑에 애들은 언제쯤 갈까요? 제가 이 질문 할 줄 아셨죠? 네, 대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눈빛으로 살짝 예. 사인을 드렸어요. 네, 아마 이제 OCI는 또 추가로 플러스 되는 게 어떤 그 재개발 이익까지 같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업사이드가 되는 분위기고요. 네. 그와 함께 이제 지금 지난번에 신성 ENG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네. 안 갑니다. 횡보하고 있는데 기다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적 뚜껑을 열어보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작년에 별로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기대감이 낮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 시간적인 부분 때문에 좀 기다리는 것 같고요. 혹시 신규로 매수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보고 매수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 타이밍을 좀 확인하시되 아직은 기다려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OCI와 함께 신성 ENG까지 저희가 리뷰를 덩달아서 해봤습니다. 다음 특징주 만나보시죠. 네, 신세계 INC입니다. 전기차 충전소 신사업 기대감이 불고 있죠. 네, 오늘 장중에 주가 흐름 상당히 강했습니다. 15% 넘게 올랐다가 현재는 좀 윗꼬리를 달고 4%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8만 7,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금 신세계 그룹의 전략이 디지털 전환, 투자를 늘리는 건데 여기에 이제 전기차 충전 사업 확대까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곽용훈 대표와 저희가 분석을 해본 종목인데 네네. 신세계 INC 오늘은 이제 김민수 대표님께 점검을 받아볼게요. 네. 그때 매수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게 그럼요. 기억이 나고 네, 그럼요. 지금 시점에서 이제 저희가 관점을 바꿔야 되는 건지 아니면 유효한 건지 궁금하네요. 네, 부장님 의견 듣고 사셨으면 축하드립니다. 네, 많이 올라서 네. 축하드리고요. 네.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이런 모멘텀들 받은 과정 쪽에서 일단 파시는 게 맞지 않나 네. 생각되고 있고 이왕이면 다시 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그렇죠. 봤었을 때 신세계 INC 오늘 나왔던 재료는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마트나 네. 어떤 오프라인 쪽을 온라인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다 보니까 뭐 SS 쓱닷컴도 마찬가지고 이런 쪽에 여러 가지 투자가 들어가면서 신세계 INC가 할 수 있는 대표적인 IT 서비스가 커질 것이다. 이게 가장 큰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이마트 매장 이렇게 많은데 거기다가 전기 충전소를 놓게 되면 또 하나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냐라는 쪽에서 지금 나오는 부분들이 연결되면은 기대감은 높죠. 하지만 이 부분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주가가 이를 반영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기대하는 부분들은 좀 약하다는 관점 쪽에서 일단 팔고 다시 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업의 성장에 신사업의 모멘텀이 더해지면서 주가 오늘 뭐 강한 쇼팅이 나왔는데 곽용훈 대표님의 또 추가적인 리뷰 들어봐야죠. 네, 아무래도 이제 컨센서스를 좀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18만 5천 원인데요.
저는 뭐 꾸준히 그룹사 내에서 신세계 INC의 어떤 성장성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 상승은 의미 있는 상승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고요. 다만 오늘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네. 많이 올랐다가 밀렸는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좀 차익 실현 욕구가 좀 더 강해져서 이렇게 좀 빠지는 건데 지금 하단에 나오는 것처럼 전기차 충전 사업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기존에도 이미 나왔던 내용이에요. 근데 한 번 더 언급이 된 것 같은데 이런 거는 그 눌림목 공략 눌림목을 좀 찾으셔가지고 또 이렇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큰 무리수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세계 INC 두 분과 함께 저희가 종목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 특징주 함께 보시죠. 네, 저희가 뭐 신세계 INC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고 오늘 또 시장에서 핫한 종목들 뭐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각 종목별로 이제 어떤 종목들을 저희가 선정을 했는지 남아있는 특징주 함께 보시길 바라겠고요. 어떤 특징주인지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TCK입니다. 메모리 부품주 랠리에 TCK도 합류를 했죠. 네, 반도체 부품, 업황 트렌드에 부합하는 중소형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 뭐 신고가 터치했고요. 현재는 5% 넘게 올라서 22만 8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TCK 곽영훈 대표께 여쭤볼게요. 네. 살까요, 팔까요? 현재로서는 네. 매수 관점을 유지를 하고요. 다만 좀 그 시장의 이제 컨센서스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거의 좀 목에 좀 차각이 좀 전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최고 목표가 대비해서 현재 가격이 한 10%, 15% 정도 좀 할인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업사이드가 한 10에서 15 정도 나와 있다는 얘기고요. 네. 추가로 이제 증권사나 이제 조사 분석 기관에서 목표가 상향 조정 이런 내용들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TCK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재료 부품이라든가 LED 장비 이런 쪽을 좀 하고 있잖아요. 특히나 반도체 부품 쪽인데 최근에 시장에서 관심 받고 있는 섹터나 테마 이슈 이런 쪽에도 잘 부합되는 종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영업이익은 전년도 대비해서는 매출액이 한 18% 이상, 영업이익은 12% 이상 크게 좀 증가되고 네. 2022년 매출액도 큰 폭으로 증가한다고 보고 있는 거니까 꾸준히 이럴 때는 추세 대응이 맞아요. 그러니까 목표가까지 거의 왔으면은 추후에 후행적으로 목표가 상향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추세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건 바이 의견이고요. 긍정적으로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TCK 저희가 오늘 대표적인 종목으로 곽영훈 대표께 여쭤봤지만 업황 트렌드에 부합하는 중소형주 여기 이제 원익 QNC도 들어가잖아요. 대표님, 원익 QNC 뭐 TCK 다 갈 때까지 저희가 봐야 되는 종목인 거죠? 네, TCK를 한번 말씀을 드릴까 말까 했는데 너무 쭉 올라오다 보니까 타이밍을 저도 못 잡다 보니까 특히 이 TCK가 하는 역할을 보게 되면은 독보적이죠. 네. 특히 흑연과 관련된 쪽에 카테고리와 함께 연관되는 여러 가지 흐름은 상당히 필수적인 흐름들과 함께 좋습니다. 근데 타이밍을 못 맞추겠습니다. 네, 원익 QNC는 그나마 타이밍이 맞아서 한번 소개를 맞아요. 시켜드렸던 그 이후로 잘 갔고. 예, 종목이고 올해 아마 1분기 때 실적 나오면서 가이드만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3만 원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가 높다 보니까 네. 여기서 무리하는 전략은 별로 안 좋고요. 일단 또 반도체 소재 장비 쪽에서 여러 가지 확인하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TCK와 함께 원익 QNC 리뷰까지 저희가 반도체 부품 얘기 나눠봤고요. 다음 특징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페노션입니다. 대표적인 해운주죠. 해운시황 강세 속에 오늘 주가 흐름 좋습니다. 네, 현재 주가 8%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6,780원을 그리고 있는데 페노션에 대한 종목에게는 김민수 대표께 들어볼게요. 이 종목 살까요, 팔까요? 네, 삽니다. 네. 매수 쪽으로 바라보시고요. 최근에 다시 BDI 지수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하게 되면 정고점 돌파하겠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뭐 BDI가 뭐 3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다 말씀드렸는데 네. 그중에 또 철광석 가격 이렇게 강하게 이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그에 따른 부산물 여러 가지 어떤 벌크 화물선은 당연히 운임과 함께 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쪽에 변화를 보게 되면 정고점 돌파한다에 무게를 두고 보시되 여기서 또 말씀드리는 게 TK 케미칼이죠. 해운 쪽을 보면은 이쪽 말고 TK 케미칼을 사시란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오늘도 한 20% 올라가네요.
뭐 빠른 시일 안에 계좌가 한 60% 수익이 나는 것 같은데 혹시나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려서 갖고 계셨다고 하게 되면 지금 파시면 안 됩니다. 살짝 조정 나왔다가 제가 보기에는 한 7, 8천 원대까지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를 봤을 때 아직도 대한해운과 갖고 있는 지금 그 SM 상선의 지분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총을 훨씬 더 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TK 케미칼이 갖고 있는 시장 지위에 있는 2위의 시장 지위 스판덱스 시황은 뭐 효성 TNC가 다 말해줬지 않습니까? 이쪽까지도 같이 화학 섬유가 연결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도 저평가입니다. 네. 근데 주가가 한 2, 3일째 이렇게 급등한테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조정권 나왔을 때는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대표적인 화학 섬유고 그에 따른 해운주의 연장선상의 종목이라고 해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TK 케미칼 지금 주가 흐름 나오네요. 20% 넘는 급등세고 6,49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해운주에 대한 코멘트 들어봤고요. 이제 마지막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수 앱지스입니다. 스푸트니크 V 도입 점검입니다. 네,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 전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부분이 있고요. 오늘 뭐 러시아 백신 관련주들 다 흐름이 좋습니다. 지금 이수 앱직스는 19% 넘게 올라 22,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러시아 백신 관련주는 지금 한국코러스와 그리고 휴원스 컨소시엄 이쪽에 좀 양강 구도로 주가 흐름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이수 앱직스 저희가 오늘 분석해 볼게요. 가경훈 대표님 살까요, 팔까요? 이거는 이제 트레이딩 영역으로 좀 보셔야 네. 돼요. 뭐 최근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코로나19 백신 관련해서 접종률 이런 얘기 나오면서 지금 좀 부족하다. 미국 쪽에서 또 제3차 또 접종 이런 얘기 나오면서 좀 비상이 좀 걸려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과정에서 마지막 단에서 우리 국내 토종 코로나 백신이 나오기 전에 러시아 백신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정부에서도 또 언급한 바가 있어서 더 핫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이 부분 이제 펀더멘탈을 가지고 좀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건 철저하게 이제 트레이딩 관점 접근하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21% 올랐을 때 이거 사야 되나 때 고민하시잖아요. 반대로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좀 눌렀을 때 시장에 대한 이슈가 살아있다면 그때 공략을 해도 지금은 물론 흐름상으로서는 바이 의견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바로 공략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다라고 더불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뭐 상승 모멘텀이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역시나 주가 위치가 좀 부담스럽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러시아 백신 관련주도 그렇고 최근에 그 8월에 위탁 생산 어디서 하냐, 그 CMO 기업이 어디냐. 이런 얘기들도 지금 좀 기사화가 많이 되고 있던데 뭐 녹십자, ST팜,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등등이 아직까지 좀 많이 거론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김민수 대표님. 네, 이쪽을 보려고 했는데 네. 좀 정부가 약간 답답한 이런 얘기도 되나요? 네. 뭐 스무고개 맞추는 얘기도 아니고 네. 이건 아니다. 이쪽은 또 아니다. 뭐 러시아 쪽은 아니다. 뭐 이러고 있다 보니까 뭐 투자하기가 좀 답답합니다. 네. 근데 아마 하게 되면은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시설이나 장비나 다 완벽히 된 쪽이라고 하게 되면 큰 회사가 아닐까요? 그러면 혹시나 뭐 한미약품이나 아니면 또 녹십자나 이런 쪽이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네. 그냥 네. 이쪽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매매하는 거는 저는 별로 숫자를 보이는 걸 더 중요시 하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 대해서 솔직히 관심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퍼즐을 이렇게 시장에서도 끼워 맞춰보고 있는데 맞아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해답이 좀 속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데 정부의 확실한 발표와 함께 그때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투자만이 시장에서는 이기는 방법이다라고 또 조언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과 특징주 다 분석해봤고요.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